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체역학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 보면 여기 다음 중에서 이 기체상수가 가장 큰 거를 물어본 거죠. 자, 1번이 이 수소 H2죠. 자, 산소는 O2죠. 공기는 분자량이 28.84, 약 29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죠. 약 29. 질소는 N2죠. 자, 여러분, 이 기체상수라고 하는 거, 이건 암기하세요.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K로 할 때는 요 84밀리, 요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기체상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도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체상수는 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이놈이 작아지고,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체상수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체상수가 가장 큰 거니까 분자량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1이니까 여기 2개니까 2가 되는 거죠, 분자량. 그래서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2개니까 32가 되는 거죠.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약 29. 질소는 14가 2개니까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분자량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1번이 기체상수가 가장 큰 거죠. 다음 32번 가죠. 자, 32번은 펌프의 이상현상 중에서 요 유효 흡입수도, 요거 우리가 NPSHV라고 하죠. variable 해가지고 net positive suction head 해가지고 유효 흡입량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NPSH RE라고 있죠. required. 요건 필요 흡입량정. 그래서 필요 흡입량정은 공장에서 펌프를 제작할 때 이미 정해진 값이에요. 이건 정해진 값.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 공동현상이 없어지려면 이 유효 흡입량정이 필요 흡입량정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발생 한계인데요. 요 유효 흡입량정하고 필요 흡입량정하고 같을 경우에는 거기가 분기점이 되는 거죠. 경계선. 그래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유효 흡입량정이 필요 흡입량정보다 커야 되는데, 설계할 때 유효 흡입량정을 필요 흡입량정의 1.3배가 되게끔 요때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NPSH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캐비테이션, 요 공동현상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현상 방지 대책,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공동현상 방지하려면요, 수원을 펌프보다 위에 설치하면 돼요. 요 중진선보다 위에. 즉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펌프의 임펠러 속도를 감속하고, 흡입축 수도하고 마찰 손실 적게 하고, 흡입 간격 크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면 더 좋죠. 그다음 33번 가죠. 자,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열하고 이놈이 일로 서로 변환이 가능한 거죠. 열이 일로 변할 수 있고 일이 다시 열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공급 열량의 총 에너지 변화하고 외부에서 한 일의 총 합은 같다는 거죠. 자, 2번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다. 이건 2법칙이죠. 0도 K에서 결정 상태이면 엔트로피는 0이다. 이거 3법칙. 그래서 33번은 1번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설명한 거고요. 또 여러분이 연력학 법칙, 0법칙은 온도계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의 평형의 법칙이라는 거, 그다음에 온도계의 원리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열과 일은 서로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요. 열 전달의 총합은 일의 총합하고 서로 같다는 거.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열은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안 되는 거죠.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없죠. 자발적인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흐른다.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34번 가죠. 자, 34번은 점성계수의 MLT, M이 매스 질량이라고 그랬죠. L은 길이, T는 시간, M은 질량, L은 길이, 랭스, T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은 매스의 약자, 질량, L은 랭스, 길이의 약자, T는 타임, 시간의 약자죠. 자, 점성계수, 점도는 우리가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죠. 자, 이건 질량이죠. 퍼, 길이, L, 세크는 타임이죠. 그래서 이거를 차원으로 표기하면 M, L 분모에 있으니까 L-1이 되죠. T, 요거 분모에 있으니까 올려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인데, 요건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예요. 35번. 자, 임펠러의 요 직경이 20cm죠. D1이. 펌프와 상사한 동일한 그 펌프를, 임펠러 직경 D2를 60cm로 변경한 거죠. 같은 회전수에서 운전하면 유량은 몇 배가 되느냐? 우리 상사의 법칙. Q2는 처음 유량 곱하기 N1분의 N2의 1승이고, 임펠러의 직경 D1분의 D2의 3승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상사의 법칙 있죠? 자,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의 임펠러의 직경 비의 요거 3승. H2 양정이죠. 나중 양정은 처음 양정 곱하기 요 임펠러의 비의 2승. 임펠러가 아니고 회전수의 비. 임펠러의 비의 요거의 2승이죠. 근데 P는 이제 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력은 처음 동력 곱하기 요 회전수 B가 3승. 임펠러의 B가 5승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이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지금 유량을 물어본 거죠. 유량 또는 풍량. 지금 요 회전수의 B는 변함이 없는 거죠. 상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 D1이 지금 20cm, D2가 60이죠. 요거의 3승이에요. 3의 3승이니까 27배인가요? 네, 27배가 되는 거죠, 요거. Q1. 요게 3의 3승. 그래서 27. Q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답은 요 27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사의 법칙은 아마 다 암기해 놨을 거예요. 36번 가죠. 자, 수평 노즐에서 계기압력이 P1, 면적이 A1, 출구에서의 면적이 A2, 물의 노즐에서의 유속을 V2, 물의 밀도 로로 했을 때 이 노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 힘을 갖다 얼마냐 했는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좋아요. 이거 유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P1, A1이 뭐예요? F1이라는 거죠. 힘.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압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자,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가 보면은 킬로 뉴턴 퍼, 단면적 미터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결국 힘이라는 것은 압력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P1A1이라는 것은 힘 F1이 되는 거죠.
여러분 1번으로 꼭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세요. 36번 같은 경우는.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 조금 이거 헷갈리는 문제인데, 요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죠. 근데 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점도로 표기하면 동점도분의 관경, 유속이 되는 거죠. 자, 유속이라는 것은 A분의 Q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 D 뉴분의 이게 4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평균값 U를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준 거는 뭐예요? 동점도값을 줬나요? 아, 점성계수, 점도값을 줬네, 점도. 이 점도값을 주었어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점도분의 이 du 로라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서 u는 d 로분의 레이놀드 수에다가 점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자, 지금 레이놀드 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측류로서 있는 최대값이니까 여기 임계 레이놀드 수가 2100으로 주어져 있죠. 자, 2100까지는 측류죠. 그래서 최대 임계 레이놀드 수가 요게 2100이 되는 거예요. 자, 점도값 주어져 있죠, 여기. 23.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수.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관경 지금 나와 있죠?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1m죠. 그럼 여러분이 밀도만 알면 되겠네요, 밀도. 자, 밀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압력을 RT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기체상수값이 주어져 있죠. 보면 여기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럼 이 압력도 뉴턴으로 고쳐줘야 되죠. 100kPa이니까 이거 뉴턴으로 해주려면, 파스칼로 해주려면 10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에다가 10의 3승 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기체상수 259.75 뉴턴 미터 퍼 킬로그램. 도 K가 하나 빠졌네요, K. 여기 K가 지금 하나 빠졌어요. 오타네요. 도 K가 하나 빠졌죠. 거기에다가 절대온도 273에다가 지금 기준온도 54.64죠. 그래서 계산하면 밀도값이 1.175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1750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소 갖다 계산하면 0.414가 나온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건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고, 또 요 밀도 구하는 공식 있죠? 이건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 38번 가죠. 자, 38번은 외부면의 온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열전다이아 계산할 때 P는 열전도도에다가 단면적, 그 다음에 고온의 절대온도 TH 마이너스 저온의 절대온도, 요놈을 판의 두께 L로 나눠둔 거예요. 근데 다 값을 주고 요 저온의 온도를 갖다가 도 C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값 갖다 여기다 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열전도도가 0.2W. 그럼 이걸 뭐로 대입해야 되겠어요? 열전달량.
3kW니까 요거 와트로 하면 3 곱하기 10의 3승 와트가 되는 거죠. 열 전달량. 열 전도가는 K가 0.2 와트 미터 K라는 거죠. 퍼죠, 퍼. 자, 그러면 곱하기 고온의 절대 온도니까 415도죠. 고온이. 그래서 273에다가 415 마이너스 여기 TC가 되는 거죠. 저온의 절대 온도. 자, 판의 두께는 2.5cm, 0.025m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TC, 저온의 절대 온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온의 절대 온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650.5K가 나온 거예요. 도 K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은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섭씨 온도라는 것은 절대 온도에서 273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273을 빼주면 377.5도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열 전달량 계산하는 이 공식만 암기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39번 가죠. 자, 39번은 뉴턴의 요 점성 법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거. 자, 뉴턴의 점성 법칙 타우는 전달 능력이죠, 이게. 요놈은 점성계수, 점도에다가 dy분의 du. 이걸 우리가 속도 구배라고 하죠. 또는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그래요. 이 뮤는 점성계수. 이 타우가 전달 능력이죠. 자, 관계가 없는 거. 자, 속도 구배 관계 있고, 전달 능력 관계 있고, 점성계수 관계가 있는데, 이 압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다음에 40번 가죠. 자, 관의 상단관 길이. 우리가 관의 상단관 길이를 L2로 표기하는데, 이거는 마찰 손실 계수분에 손실 계수 K에다가 관경 D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